안녕하세요. 예술을 말하다 그 6번째 시간, 예술적 취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MZ세대라는 범주에 속하지만 그 세대 안에서도 다양한 취향들이 보이는데요. 특히 저는 어릴 적부터 한 분야 속에서 또 한 분야 선생님들 밑에서 성장하다 보니 조금은 좁은 시각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러다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사회를 접하다 보니 여러 취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 시대는 글로벌한 문화를 접하고 향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된 환경이 있습니다. 즉, 내가 문화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무의식에 기반이 되어 끌림이 형성되게 되는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한옥의 기와집이 멋지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기와집을 지날 때면 저 집 참 멋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른으로 성장한 저는 기와집을 보면 멋진 집이라고 생각하고 또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스스로를 둘러싼 가정 환경 그리고 같은 또래 집단의 학교 교육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예술적 취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술을 말하다 2번째 시간에 만났던 칸트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보편적 공통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감각으로 바라보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미적 취향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피에르 부르디에는 칸트의 이러한 생각을 반대합니다. 부르디에는 이렇게 말해요. 칸트야, 아니야. 그림이나 자연, 예술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미적 취향, 즉 감성은 공통적이고 보편적이지 못하고 계급적으로 차이가 난단다. 이때 칼막스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에 따라서 미적 취향이 정해진단다. 경제적 자본의 유무에 따라서 문화적 차이가 난다고 주장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칼막스는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으로 나누는데 이 기준이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급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즉 하부구조인 돈으로 취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디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스야, 그렇지 않다. 노예가 왜 노예니? 그는 문화적 환경을 그렇게 상속받은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 자본 구조로 현대사회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을 축적하였다고 하여 한 사람의 예술적 취향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디에는 예술적 취향은 문화적 유산 그리고 문화적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학교나 가정에서 배우고 익힌 훈련에 따라서 미적 취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치 판단하는 이런 차이들은 결국 문화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문화적 사회적 배경은 상징 자본이라고 합니다. 즉 그 차이가 취향의 차이를 낳는 것이죠. 즉 누구의 자녀인지 어느 집안인지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느 집단에 소속하느냐에 따라서 문화 자본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부르디에는 이를 취향의 차이, 아비투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문화 자본은 교육과 학위에 따른 지식, 그리고 예술적 취향, 그리고 소비 패턴을 의미하는데요.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아비투스에 의한 계급에 따른 결정과 선택이었던 거죠. 이렇게 부르디에는 계급적 편향성이나 취향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지배계급 논리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만이 리그와 장으로 만들어낸 아비투스를 갖게 되고 그들끼리 구별짓기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예술적 취향, 특히 부르디에의 상징 자본과 아비투스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계급의 우월함, 상징 권력, 문화, 자본 등으로부터 과연 얼마만큼이나 영향을 받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성세대들의 배울 점과 환경에 대한 문화권은 영향을 받죠. 그러나 저는 세계 속에서의 나,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스스로를 놓고 볼 때 좋고 나쁨,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등의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자신 스스로의 언어와 생활 방식으로 못 가진 것에 대한 불만과 타인의 부러움, 즉 구별짓기를 통한 소외감보다는 자신의 문화 영역을 구축하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에 한국 사회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부르디에를 통해 배울 점은 우리의 취향이 삶에 은닉되어 선택해지고 또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면 나의 무의식에 아무 것이나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컬러로 색을 입혀서 나의 고유한 취향을 만들어서 축적할지, 그러한 삶에 나의 언행과 취향으로 드러나 그로 인한 선택이 나에게 얼마만큼이나 큰 행복함을 가져다 줄지에 대한, 즉 자신에 대한 자각과 감성적 취향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예술적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